10년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요즘 노동개혁 그리고 복지 문제가 이슈잖아요. 복지하면 북유럽, 그 중에서 스웨덴이 좀 대표적인 나라인데 오늘은 번외편으로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스웨덴은 어떻게 복지국가가 되었는가. 바로 오늘은 스웨덴이 어떻게 복지국가가 되었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 봤어요. 사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여러모로 답답해요. 그리고 그 답답함을 항상 우린 이렇게 비교합니다. 북유럽은 이렇다, 핀란드는 이렇다, 스웨덴은 이렇다. 가끔 이제 독일과 프랑스도 이야기하죠. 하지만 항상 보통 북유럽이 거의 이상 국가처럼 비교를 하는 게 우리의 문화예요.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이 완성된 나라, 교육부 장관이 없는 나라까지 있을 정도로 완전한 수준의 교육 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라, 농업도 발달했고요, 재생에너지가 아주 고도화된 수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탄탄한 산업까지 갖추고 있는 나라, 이런 것들이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냐?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 원인이 있었을 거예요.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하지만 확고한 정치적인 승리, 그리고 그 승리를 기반한 구체적인 정치사회적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 바로 그게 좀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점이라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스웨덴의 예를 들어볼게요. 1932년 스웨덴 3인당, 즉 사회민주당은 최초로 다수정부를 구성하게 돼요. 다시 1933년에는 농민당과 적독연합을 성사시키게 되고요. 36년에는 다시 한번 선거에서 압승을 하게 돼요. 아주 중요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완벽한 정치적 승리는 보수 진영과 자본가 진영에게 변화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을 확고하게 심어주게 돼요. 1938년 에른스트 비그포르스가 요테보리 증권거래소에 생한 연설이 아주 유명해요. 3인당의 집권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양보, 관용, 타협이 불필요하다. 이런 어떤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명쾌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게 됩니다. 이후에 스웨덴 노동조합 총연맹 LO라고 불러요. 와 이제 그 스웨덴 사용제연합 SAF라고 부르는데 샬트세바덴 협약으로 새로운 노사 협약을 맺게 돼요. 문자 그대로 정말 노사 합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물론 이 노동조합은 절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국가 어떤 대표 사회기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의회 역시 법인세를 개혁하는 등 대규모의 경제개혁을 착수해요.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어떤 기업의 대규모화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대 기업의 집단적 소유화, 즉 소유주 없는 사회적 기업의 길을 열겠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1951년 에로 총회에서 렌 마이드너 모델이 제안이 되게 되는데 이게 57년 3인당 정부가 구체적으로 좀 실현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 정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정책은 임금연대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즉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 간의 이윤이라든지 생산성, 지리적 위치 등과 전혀 상관없이 동일한 노동에 동일 임금, 즉 같은 노동에 따른 같은 임금을 주겠다라는 원칙을 정책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사양산업, 그러니까 이제 저물어 가는 산업 혹은 생산합리화 정책에 따라서 좀 해고 같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실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입장에선 상상도 안 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각해 봅시다. 노동조합의 힘은 잘 느껴지지 않아요. 가입 역시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요. 대부분의 것들은 어떤 정책에 의존해서 경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그런 시도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물론 오늘날 스웨덴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21세기 신자유주의 시대에도 여전히 탄탄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또한 정치투쟁이나 노동운동을 통한 대안밖에 없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현대 유럽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와 다른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다른 나라의 예들도 한번 들어볼게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미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들이 주도했던 작고맹당은 보통선거권 그리고 봉건유산의 무상폐지 같은 상당히 급진적인 정책들을 이미 18세기 말에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힘이 20세기에 들어오면 좌파 인민전선 내각이라든지 혹은 오늘날 사회당 정권으로 이어 내려오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국가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비안 협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협회는 혁명이 없는 사회개혁 같은 것들을 표방하게 되면서 영국식 사회주의가 지금 영국 사회 한가운데서 꾸준하게 실행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이죠. 과연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1970년대 때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에서 얼마큼 역사 속에서 진보가 있었는가? 21세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드라마나 만화로 히트를 친 미생, 송곳 이런 것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가? 한 번쯤 찬찬히 좀 음미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